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13강에 1번 들어가겠습니다. 어제는 몸이 많이 아팠지만 오늘은 좀 컨디션이 살아났습니다. 아주 기쁘게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이 수업에 열정을 불태우라는 신에 계시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magine 상상해봐라 라고 하면서 동사 원형으로 시작을 하는 명령문입니다. imagine 상상해봐라. 누구를? 어떤 사람을 상상해봐라. 자, 그 사람이 너무나 이걸 하면은 굉장히 원하는 막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아주 굉장히 열심히 attempting, 시도하는 것, 누군가 시도하는 것을 상상해봐라. 자, 여기에서는 제가 목적어를 someone이라고 했지만 사실 진짜 목적어는 attempting, 이 동명사고요. 그리고 얘는 이 동명사 attempting을 의미상 주어라고 봅니다. 알았지? 그래서 상상해봐라. 누군가가 아주 열심히 시도하는 것을 뭘 시도합니까? To explain, 설명하려고. 뭘 설명해? 뒤에 의주동 나왔습니다. 간접 의문문이지. Why it is reasonable 했는데 이 reasonable 했을 때 it은 가주어고요. 투부정사가 진주어입니다. 왜 합리적인지, 무엇이 to conclude that 결론을 내는 것을. 뭘 결론을 내? 또 여기서 conclude의 목적절 나오죠. The sun will rise tomorrow. 해가 내일 뜰 것이라고. 내일 아침에 tomorrow morning. Because it always has done so in the past. has done so. 그러니까 계속 그래 왔었으니까. 여기서 done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reason으로 바뀌어도 되죠. rise, rose, reason이니까. 그래서 계속 그러면 reason이 나오면 지금 so가 없겠지. 과거에도 계속 떠왔으니까 내일 아침에도 해는 뜰 거야 라고 결론 짓는 것이 왜, why, 합리적인지를 설명하려고 누군가 열심히 시도하는 것을 상상해 봅시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 왜 설명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나는 과학적인 사람이 아니잖아. 그래서 그래. 자, 지금 보자. There may have been a time. 그런 때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해서 may have pp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자, 이거는 과거죠. 조동사 다음에 이렇게 have pp가 나오는 것은 이거 내가 잘못 썼다.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아. 조동사 다음에 이렇게 have pp가 나오는 것은 완료 시제가 나오는 것은 조동사의 과거로 해석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 여기는 추측이에요. 그래서 뭐뭐였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러한 때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죠. 어떤 때? time이 선행사고 when이 이제 관계 부사절입니다. 어떤 때냐면 primitive man이라고 primitive라고 하면은 지금 이거는 원시적인 이런 거잖아. 근데 primitive man 하면은 원시인이 anticipated, 기대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뭘 기대해? 새벽. with assurance, 어떤 확신을 가지고. 근데 그 확신은 어떤 확신이야? 기반을 둔, 오로지 여기에 기반을 둔, 근거로 한 그런 확신인데 이거 확신과 함께인데 확신하며로 해석할 수 있겠지. 그래서 무엇에만 근거로 뒀냐면 the fact that, 어떤 사실, 무슨 사실? 동격절이 나오겠네요. 이 팩트를 설명하는 문장 좀 길다. He had seen down, follow the blackness of night, as long as he could remember. Oh my God, 여기까지야. 자, 여러분, 우리 자 봐봐. 그가 기억하는 한에는 그 새벽이 자, had seen 이거 감각동사죠. seen이 감각동사라서 목적은 목적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 또한 나올 수 있겠지, 어법으로. 그래서 그 새벽이 뒤따라 오는 것을 보아왔다는 그런 사실만을 근거로. 알았지? Follow the blackness of night.
밤의 어둠을 따라서 새벽이 온 것을, 새벽이 따라온 것을 그가 보아왔다는 헤드씬, 이것도 어법으로 나올 수 있겠네. 그가 봐왔다는 그런 사실에만 기초해서 그런 그 사실만을 근거로만 해서 확신하면서 새벽이 오는 것을 기대했던 원시인이 기대했었던 그런 때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와우. 자, 요 문장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어법으로도 나올 수 있고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제도 많이 복잡하고, 그러나, this primitive state of knowledge, 이런 지식의 원시적인 상태는, if it ever existed, 그런 그 원시적인 지식의 상태가 존재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인데 지금 봐봐 여기서 잠깐 가정법이 나왔어. 오 마이 갓. 야, 이 문장 진짜 재밌다. if절인데 여기 이렇게 existed 나왔잖아. 그래서 이러한 지식의 그런 원시적 상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린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원시인들이 단순히 경험만으로 아침이 올 것을 확실했던 그런 시대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우리 모르잖아. 원시인들이니까 그 기록이 안 남아 있잖아. 그래서 요 말이 그렇게 해서 가정법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존재한 적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더라도 was unquestionably pre-scientific. 그래서 이런 지식의 원시적 상태는 의심할 여지 없이 과학적인 것의 이전의 것이었다. 그러니까 과학 발생 이전의 것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 진짜 여러분 굉장히 어렵죠. 이 문장은 어법 서술은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앞에서 요거 말씀드렸죠. may have been. 이 과거를 지금 추측하는 거잖아. 그죠? 그런 때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기대를 했잖아. 새벽이 올 거야. 무엇을 근거로 해서, 자, 지금 요게 과거 분사구인데, 요 어슈어런스 꾸며주고요. 그러고 나서 어떤 사실에 근거해서 기대를 했었을까? 더 전에 그가 경험을 했으니까 대과거가 나와야 되니까 지금 헤드 PP가 나온 거야. 그리고 이게 감각동사, 씬이 감각동사라서 여기 동사 원형이 나온 거야. 오 마이 갓. 그리고 나서 여기 가정법이 또 나온 거야.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어법 서술형 당첨되셨습니다. 문장 되게 길고 복잡하네요. 근데 내용 잘 이해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는 그런 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린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약간 원시적인 지식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문장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단순한 그런 경험적인 일반화는 과학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앞에서 봐봐. 누군가가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계속 그럴 거야 라고 결론 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을 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봐. 자, 그치? 그러면 이거는 열심히 시도하는 거는 자기 경험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 근거가. 그래서 이런 것은 과학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완전 장난 아니지. 되게 어렵지. 그래서 내가 그래서 선생님이 와 이거 좀 어렵다. 진짜 어렵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적인이라고 하는 것 혹시 기억나요? 경험적인? 자, 이거 다른 지문에서 나왔던 것과 굉장히 좀 이렇게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꼭 요 어휘를 외워두라고 하고 싶어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데, 경험적인, 체험적인, 네, 휴리스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같은 시험 범위 내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요 경험적인 이 어휘를 아는지 확인하시려고 문제를 낼 때 휴리스틱을 이 지문에서 이제 이 지문에 대한 문제를 내실 때 휴리스틱을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경험적인이라는 형용사의 의미니까 이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와우. 상당히 어려운 문장이었습니다. This kind of reasoning. 자, 이러한 형태의 추론은 bears,
bears가 이게 또 여러분 이게 bear라고 하는 게 곰을 생각하거나 명사로는 곰이야. 동사로는 참다야. 우리 거기까지만 알면 중수야. 근데 우리 여기서 이제 고수가 돼야 돼. 자, 이 고수가 되려고 하면은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같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지다. 특히 특정한 어떤 뭐 이름을 가지다, 이론을 가지다 이럴 때 가지다라는 뜻으로 bears를 쓰는데 가지고 있지 않다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없다. 왜? no가 나왔으니까 bears no resemblance 유사성이 없습니다. 무엇과의 유사성이 없어요? to science 과학과의 그런 유사성이 없습니다. 이러한 추론의 이러한 형태의 추론은 네? 선생님, 이것도 어쨌든 경험에 의한 거니까, no. 이렇게 단순히 경험적인 것은 과학과 전혀 유사성이 없습니다. 잘 알아두세요. In fact, 사실은 the crude induction, crude는 뭐 원래 뜻은 대충의 뭐 이런 의미가 되지만, 대충의 이런 의미가 되지만 여기에서는 서툰의 의미입니다. 그런 서툰 귀납법은 귀납출이라고 하는데 인덕션 하면 귀납법이죠. 귀납법은 exhibit 보여줍니다. A complete absence of scientific understanding 과학적인 이해는 완전히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complete 완전한 absence 없음이잖아요. 그쵸? 네, 부재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냥 우리가 편하게 complete absence of 하면 무엇이 아예 없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험에 의해서니까 이것도 과학적이 아닌가 했지만 여기서 조건에 딱 달았어요. 서툰출이라고 했습니다. 서툰 귀납법은 과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게 조건을 달면서 원래 귀납법도 과학적인 그런 추론 방식 중에 하나인데 서툴다라고 여기다가 표시를 해준 거예요. 요 크루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요 귀납법, 연역법 잘 알고 있는지 솔직히 좀 걱정이 돼서 여기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보세요. 귀납법은 작은 사례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사례를 모아서 일반적인 법칙을 도출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100% 확실하지 않아요. 확률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사과, 배, 돌이 떨어지는 거 보고 만류 인력의 법칙을 우리가 알아낸 거잖아요. 자, 이거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느껴지기는 해요.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야? 내가 겪었으니까 그런 거야. 라고 그냥 단순히 휴리스틱하게 경험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크루드한 이제 인덕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크루드한 인덕션은 사이언스가 아니라고 했어.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아는 만류 인력의 법칙이 귀납법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굉장히 다른 논리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알았지? 그래서 과학 연구, 데이터 분석, 설문조사에도 쓰이는 게 귀납법. 하지만 경험에만 의존하는 그런 서툰 귀납법은 과학과 상관이 없다. 근데 이제 연역법이라고 하는 것은 큰 법칙에서 출발해서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이미 있는 법칙에서 개별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있는 법칙에서 개별적인 결론이 나오니까 100% 확실한 거지, 논리적이고. 그래서 모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으니까 이 삼각형도 저 삼각형도 어쨌든 삼각형이라면 그 삼각형의 내각은 180도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 이거 참 신기하더라고. 난 도형이 더 재밌었어. 지금 우리 아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얘는 좀 이해를 안 해. 지금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이제 4학년이니까 분명히 내가 내 방송에서 자기 얘기하는 걸 모를 거야. 너무 다행이지 뭐야? 나 아직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 아니, 그게 원래 그런 거라고 나도 얘기를 해줬거든. 근데 엄마가 어떻게 알아요? 엄마는 영어 선생님이잖아요. 오 마이 갓.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자, 귀납법과 연역법 차이 어휘도 같이 알아두세요. 인덕션, 디덕션.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서툰, 대충 경험에 의존한 휴리스틱한 그냥 단순한 그런 형태의
귀납 추리는 전혀 과학과는 관계가 없다. 과학적 이해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So our scientific reasons for believing that the sun will rise tomorrow. 자, 여기까지가 주어 보입니다. 주어가 너무 길면 일단은 비동사 앞까지를 좀 보시면서 이렇게 이건 완전히 이건 절이네 라는 걸 알 수 있고 앞에 나온 believing의 목적절이네. 근데 지금 전치사 구구나 하면서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서 핵심 주어가 복수네. 그래서 are가 나왔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일 해가 뜰 것이라고 믿는 우리의 과학적인 이유들은 are of an entirely different kind. 완전히 다른 형태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of 플러스 명사 나온 것 항상 강조하지만 이것은 형용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다른 종류의 것들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완전히 다른 종류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선생님 여기 굳이 오브가 안 들어가도 되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뜻까지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요. 비동사 그리고 오브 플러스 명사의 구조가 물론 이렇게 오브 플러스 명사는 형용사예요 라고 얘기하지만 특히 이렇게 표현이 될 때는 의미가 어떤 성질이나 특징을 가지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특징을 가지다. 알겠지? 이렇게도 보신다면 오브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유념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해석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EBS 해석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해석도 정확하지가 않아. 진짜 많이 화난다고. 이건 좀 제대로 해줘야지. 응? 근데 이게 언어가 서로 다르니까 어쩔 수가 없다. 일단 이렇게 요 of 들어가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We understand the functioning of the solar system in terms of the laws of physics. 우리는 이해합니다. 이런 작동을, 무엇의 작동? solar system. 태양계의 작동을. in terms of은 무엇의 관점에서죠? in terms of the laws of physics. 물리 법칙의 관점에서 우리는 태양계의 이런 작동을 이해합니다. 그치? 자, 그러면서 우리가 태양이 뜨는 게 내가 어제도 봤고 그저께도 봤고 그저께도 봤는데 계속 태양이 떠. 이거는 과학적인 귀납 추론이 아니죠. 그냥 단순한 아주 심플한 휴리스틱한 그런 우리의 경험에 근거한 추론일 뿐이라는 거야. 근데 물리 법칙을 통해서 이 태양이 뜬다라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건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우리가 그 현상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알겠지? 물리의 법칙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다. So we predict. 우리는 예측합니다. Particular astronomical occurrences. 우린 천문학적인 astronomical 잘 기억하세요. 그런 특정 현상들을 우리는 예측합니다. By means of 무엇의 도움으로 라는 뜻이에요. 무엇의 도움으로? These laws. 이러한 법칙들의 도움으로. 이런 법칙들 뭐야? 바로 앞에 나왔던 the laws of physics를 얘기하죠. 이런 법칙들. 근데 이런 법칙들은 무엇과 또 결합이 되어 있습니까? 바로 in combination with가 여기 나오죠. in combination with. 무엇과 결합된 a knowledge of particular initial conditions that prevail 까지인데 이것도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자면 좀 문장이 좀 복잡하긴 해요. 일단 요 뒤에 주격 관계대명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연한, 널리 퍼져 있는, 널리 인정된 이런 의미의 prevail이에요. 널리 인정된 특정 초기 조건들의 그런 지식들과 결합이 된 이러한 법칙들, 이런 물리학 법칙이란 이런 법칙들의 도움으로 우리는 특정 천문학적 현상을 이제 예측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려웠나? 다시 한번 보자면, 그러니까
만연해 있다는 거는 먼저 인정을 받는다라는 소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소리겠지, 그지? 이런 그 특정한 그런 초기의 조건들에 대한 지식, 지식과 결합이 된, 결합이 된 이러한 법칙들, 그런 laws of physics와 같은 그런 법칙들의 도움으로써 우리는 천문학적 현상을 예상한다. 알겠지? 자, 이러면 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이 귀납법도 원래 과학적으로 우리가 쓰지 않나요? 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경험에만 입각한 그런 서툰 귀납법은 과학적인 이해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런 물리학적 법칙, 물리 법칙에 이제 입각해서 이해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물리 법칙은 원래 받아들여져 있는 특정한 초기 조건들에 대한 지식과 결합된 그런 법칙들의 도움으로써 우리가 천문학적 예측을 하는 겁니다. 천문학적 현상을 예측하는 겁니다. 알겠죠? 선생님은 지금 봤을 때, 요 부분 있지. 바이 민즈 오브부터 여기까지가 좀 빈칸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겠다. 빈칸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제 law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this law 때문에 충분히 자리를 우리가 잘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클루가 된다고 선생님들은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this kind of reasoning,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문장의 위치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Scientific laws and theories. 과학적 법칙과 이론은 have the logical form 이라고 했는데, 이제 어떤 논리적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의 논리적 형태냐? of general statement. 일반적 진술의 논리적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해는 뜬다. 이런 식으로. 지구는 둥글다. 이런 일반적인 진술의 논리적 형태를 띱니다. 과학적인 법칙이나 이론은. 그러나, they are seldom 하고 if ever는 일단 괄호하시고, they are seldom simple generalization from experience. 그것들은 극히 아니다. 극히 드물다. 특히 이 경험에서 나온 단순한 일반화인 것은, 그것들이, 여기서 그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앞에 나왔던 scientific laws and theories가 그냥 단순한 일반화, 그것도 경험으로부터 나온 단순한 일반화일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어, 동사, 보어입니다. seldom 얘는 부사예요, 부사. 여러분들 알고 있는 빈도부사예요. 여기서 셀덤을 괜히 착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보어인데, 근데 거의 그게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셀덤이 쓰인 겁니다. 알았지? 그리고 if ever, 설사 그게 있다 하더라도 라는 표현으로 쓰인 거고요. 지금 if 그 가정법 절이 중간에 끼어 들어간 게 2번이나 있었네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봐봐. 뉴턴의 그런 그 운동 법칙이라던가, 뉴턴이 또 발견한 만류 인력이라던가, 이런 것은 그냥 운동 법칙, 물체가 움직이는 걸 많이 봤으니까 만들어진 게 아니야. 만류 인력의 법칙도 내가 이제 사과 배들이 떨어지는 거 보고 모든 물체는 떨어진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지만, 그냥 다 떨어지니까 무조건 만류 인력의 법칙이 있는 거야. 그렇게 된 게 아니야. 이런 법칙들과 원리들, 우리의 원래 알고 있는 것들을 결합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알겠죠? 태양이 내일 뜨는 이유도 그냥 단순하게 나는 어제도 봤고 그제도 봤고 그그저 때도 봤고 3년 전에도 봤고 내가 태어났을 때도 봤어, 이래서 된 게 아니라 과학적 법칙, 지구의 자전이라든가 중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요 지문 좀 설명을 드렸는데 좀 명확하게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느낌의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선생님이 되게 조그맣게 해놨다. 너무 조그맣게 했어. 왜냐면 페이지가 너무 길어지는 거를 내가 좀 방지하고 싶어서, 그리고 꼭 이 귀납법하고 연역법을 넣어주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밑에 이 표가 좀 그림이 좀 작아졌다는 거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으면서, 자, 지금 이 문제로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일단 주제요 나오겠어요. 주제요 나오고, 어법 서술형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문장의 위치, 그리고 빈칸도 나올 수 있고, 순서도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순서로 나왔을 때 뭐 아름답게 딱 균형적으로 떨어지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어떻게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만약에 드린다면, 일단은 this kind of, 여기서부터 너무 두껍다. 자, 보자. this kind of, 여기서부터 our scientific까지 A, we understand, we predict B,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은 C 하면서 이렇게 순서로도 나올 것 같고요. 자, 나머지는 다 말씀드렸고, 이제 주제요 가야 됩니다. 그죠? 주제요를 본다면 주제. 과학적 추론과 비과학적 추론의 차이. 그리고 경험적 근거와 과학적 법칙에 기반한 예측의 차이점. 이게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제목을 보자면 From Primitive Induction to Scientific Understanding. 자, 요렇게 하나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How Science Predicts the Future. 이것 또한 이제 하나의 제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목들은 항상 핵심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강의 1번 지금 수업을 해봤습니다. 빨리빨리 나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너무 좋네. 왕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응원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 13강 1번 마치겠습니다. 라이크 많이 눌러주세요. 그리고 복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알 때까지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워크시트 가지고, 자, 처음에 이 수업 듣자마자 바로 푸세요. 바로 풀어서 기억이 안 나? 빨간색으로 적어. 그리고 나서 본문을 보면서 본인이 필기했던 거 보면서 다시 자기가 못 쓰거나 틀린 거 다 빨간색으로 하고 표시하고, 그리고 나서 그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만 다시 암기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풀어보고, 그런 과정을 두세 번 하면 다 여러분의 것이 될 겁니다. 알겠죠? 자, 조금 까다로운 지문이었습니다. 13강의 1번이었어요. 자, 어렸을 때, 특히 9살, 10살, 11살, 요때는요, 여러분들이 호기심도 굉장히 왕성하면서 무언가 하나에 집중해서 해내려고 하는 그런 의욕도 굉장히 충만합니다. 요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발전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엄청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나는 요즘은 우리나라에서 프로게이머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요 나이 때 게임을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닌가. 아니면 요 나이 때 춤추고 노래하는 것 열심히 해서 그런 거 아닌가. 물론 공부를 열심히 했던 학생들도 있을 거고, 농구나 태권도 이런 거 열심히 했던 학생들도 있겠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수영하고 스키하고 미술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집중해서 연습했던 것 같아. 다 되게 잘 한다는 소리 듣고 되게 열심히 하긴 했었어요. 근데 일단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나랑 달라. 이제는 수영 스키 너무 멀어. 미술 바빠서 못해. 하지만 책도 많이 읽긴 했었어. 요 나이 때 잘 보내야 되는데 저희 아들도 역시나 게임 잘하고 있고요. 유튜브에서 쇼츠를 만드는 그런 편집을 많이 열심히 연습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전 이 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하여튼 그 나이 때 뭘 했는지 생각하면서 이 지문 함께 공부해 봅시다. At a certain age. 어떤 나이인데 그 나이가 어떤 나이냐면 뒤에 하이픈으로 해서 나와 있어요. 9, 10, 11, we were all there once. 우리가 한때, 그치? 우리가 한때 그 나이에 있었다라는 소리가 돼요. 한때, once가 그렇게 쓰였죠. 한때 그 나이였던 그런 9살, 10살, 11살, 그 나이 때. Most of us, 우리들 대부분은 are capable of 하면은, 자, 이거는 뭐뭐 할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be able to랑 살짝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능력이 있었어요? 무슨 능력이 있었어? 바로 the kind of blind devotion. 맹목적인, blind, 앞이 안 보인다는 소리잖아? 맹목적인이라는 뜻이 되고요. 그리고 devotion. 이렇게 전념을 하는 거야. 희생하다, 뭐 이런 희생해서라도 거기에 완전한 힘을 쏟다라고 할 때 devote라고 많이 얘기하잖아, 그치? 그래서 맹목적인 희생, 맹목적인 전념, 일종의 맹목적인 전념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it takes가 나오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여기 목적어가 생략됐고 이곳에는 디보션하고 이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선생님이 요건 설명해 줘야겠지. It takes two.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It takes 그리고 여기 목적어가 오고 투부정사예요. 그래서 이 투부정사 하는 데에 목적어가 필요하다. 혹은 목적어가 들다. 이런 구문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요 목적어가 바로 blind devotion입니다. 선행사. 그래서 master some single obscure skills. 자, 어떤 하나의 이해하기 어려운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 모호한이라는 의미가 첫 번째 의미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모호하니까 이해하기가 어렵겠지. 어떤 하나의 모호한 기술 하나를 master, 완전히 완벽하게 익히는데 필요한 그런 blind devotion, 맹목적인 전념을 실행할 능력이 우리는 9살, 10살, 11살 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당히 또 어려운 문장이 미안 뒤에 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집중합시다. 바로 여기 또 대절이 와요. 나중에 문장 전체적인 건 선생님 다시 얘기해 줄게. 자, 얘는요. 딱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기까지만 보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네라고 할 수 있지만 no. 여기 주격 관계대명사절입니다. that은. 그리고 지금 이 we've decided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에 끼어들어져간 삽입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우리의 정체성의 핵심인 그런 하나의 이해하기 어려운 기술 이렇게 될 수 있었는데 이게 we've decided가 끼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기에 우리가 결정을 했어. 뭘 결정했어? 이 하나의 이해하기 어려운 기술이 우리의 정체성의 핵심이라고 우리가 결정을 한 그런 기술 하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렇게 관계대명사절에 삽입절이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많이 간과해서 해석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내신에서도 그렇고 모의고사에서도 이래서 해석이 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어법을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항상 강조를 작년에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올해도 제가 강조 드리겠습니다. 관계대명사절에 바로 앞까지만 보시지 마세요. 뒤까지 쭉 보시고 나서 주어 동사가 있는 삽입절이 끼워 들어져 간 건지 이것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대명사절을 볼 때. 알았지? 굉장히 어려운 문장이에요. 와, 처음부터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우리 이제 다시 한번 해석해 볼까요? 이런 9살, 10살, 11살의 나이에 우리는 일종의
맹목적인 헌신을, 맹목적인 전념을 시행할 수 있었는데, 자, 그 맹목적인 전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했어. 우리의 정체성의 핵심이라고 결정한 그런 싱글 하나의 이해하기 어려운 기술을 아주 완료하기 위해서, 아주 숙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일종의 맹목적 전념을 할 능력이 있었다. 이렇게 됩니다. 저는 첫 문장부터 상당히 어렵다라고 봤고요. 이 부분 어법 혹은 서술형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관계대명사절에 끼워들어져 가는 삽입절이 있을 경우에는 분명 이 부분은 서술형으로 잘 나와요. 잘 나오기 때문에 아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9살, 10살, 11살이 되면 여러분들 그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 하나는 굉장히 잘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어떤 그 무의식적인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 하면 나는 시를 잘 써. 나 노래를 잘해. 나 게임을 잘해.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좀 뭐 잘해 하는 이런 자신감이 있었어야 됐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 엄청난 힘을 쏟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초등학교에서는 이러한 학생들의 이 심리적 발달, 이거를 고려해서 줄넘기도 시키고 한자 시험도 시키고 여러 가지 다른 활동들을 시키면서 다양한 능력을 개발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시죠. 그렇게 하시는 학교들이 대부분입니다.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 게임에 몰입을 해서 저도 열심히 밀어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봐. 너 페이커가 될 수 있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 페이커니 페이커니 잘 모르겠네. 그것도 모르지만 어쨌든 자, 첫 문장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Maybe it's drawing a horse. 그것은 말을 그리는 것일 수도 있고 동명사죠, 그죠? 그리고 or copying a guitar solo. 그러니까 기타 이렇게 혼자서 연주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or dribbling basketball behind our back. 그 우리의 등 뒤에서 자신의 등 뒤에서 농구공을 드리블하는 거. 자, 이거 내가 한번 찾아볼게요. 영상 찾아보는데 못 찾아볼 수도 있어요. 남학생들은 이해 잘할 수 있는데 여학생들은 등 뒤에서 드리블을 어떻게 한다는, 드리블은 무엇이지?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여학생들도 농구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이해할 수 있겠다. 만약에 내가 영상을 못 찾으면 영상 찾도록 노력하겠지만 요거 어려워요. 상상도 못하겠네. 아줌마의 입장에선. 이제 이러한 기술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사소해 보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사소해 보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그 나이 때 우리가 결정하기에, 이건 나의 정체성의 핵심이야. 하는 그런 기술들. 근데 익히기가 어려운 기술들. 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알아두시고요. Maybe it's an early라고 하는데, 알리라고 하기도 하나? early, 뭐 이렇게 되는데, that elementary skateboarding move. 아주 기본적인 스케이트보드 타는 것의 동작입니다. 그리고 a kind of standing jump. 일종의 스탠딩 점프. 이렇게 일어나면서 점프를 하는 건데요. Where the feet never leave the board. 그 발이 절대로 이 스케이트보드 판에 뜨지 않아. 거기 붙어있는 그런 스탠딩 점프, 일종의 스탠딩 점프이다. 일어나서 뛰는, 그래서 요 where의 선행사가 스탠딩 점프가 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이기 때문에 where가 나온 거예요. 요 관계 부사 where가 나온 것도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것이 될 수도 있다. 상당히 어렵죠. 근데 저걸 왜 저렇게 연습하는 거야?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어른들이나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집착했던 것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정체성에 나 하면 나는 이걸 잘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미 속에서 결정했어요. 그래서 전념하는 거예요. 선생님 학생 중에 하나는 태권도에 엄청나게 전념하고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미있는 게 여학생인데 지금 선생님이 초5부터 가르치거든요. 근데 이제 초6학년이 되는데도,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데도 태권도에 엄청나게 지금 몰입하고 있어서 저도 열심히 응원하고 있는 학생이 있어요.
We don't need manual. 우리는 어떤 설명서가 없어요. 설명서가 없습니다. 매뉴얼, 여기선 설명서고요. 그 설명서는 to tell us, 우리에게 말해줘요. 뭘 말해줘요?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주는 그런 설명서도 필요 없이 그냥 we just do it. 우리는 그냥 그것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의 it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앞에 나왔던 it을 우리가 찾아서 써야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바로 뭐야? 요 something obscure skill that we've decided is central to our identity. 요게 되는 거예요. 기억해 두세요. So, repeatedly. 반복적으로 head down. 고개를 숙인 채 nose to the grindstone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외워두세요. 쉬지 않고 악착같이라는 의미입니다. 아, 요것도 설명해 줘야 되는데 기원을. 여러분, 이 grind라고 하는 게 갈다라는 뜻이에요. 그건 알죠? 갈다. 근데 grindstone이라고 하면은 이건 숫돌이에요. 숫돌. 그 칼 가는 돌 있잖아, 숫돌. 근데 코를 이 숫돌에 박고 열심히 칼을 갈고 있는 걸 생각해봐. 어? 그래서 그러면 머리도 들지 않고 계속 숫돌에다 칼 갈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쉬지 않고 악착같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head down, 고개를 숙인 채 쉬지 않고 악착같이 nose to the grindstone. 그렇게 한다면 just like we've been told. 마치 모처럼 just like 우리가 완료 수동태예요. 명령 받은 것처럼. 알았지? 그래서 그렇게 그냥 열심히 하는 거야.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설명서도 없는데 어릴 때 그랬을 거예요. 9살, 10살, 11살 때. 저는 그런 게 없었는데요. 아니, 분명히 있었을 거야. 나는 확신해. 엄마가 기억하실 겁니다. 하다못해 게임이라도 줄넘기라도 무엇이라도 되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아주 대단한 게 아니었을지라도 뭔가 하나에 몰입해서 그걸 잘하려고 노력했었을 겁니다. 요요 이런 거 어때? 그런 거라도 분명히 있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belief in repetition, 반복에 대한 믿음은 is in the cultural water supply.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지금 is가 어디에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쓰였는데요. 반복에 대한 믿음은 있다. 무엇에 있을까요? In the cultural water supply. 문화적인 water supply 하면 급수. 물을 공급하다 이런 소리거든요. 그래서 나는 사실 이게 조금 좀 할 수 있지만 지금 반복에 대한 믿음이 문화적 급수의 문화적인 물을 공급하는 데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문화적으로 깊이 자리 잡았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았지? 문화적으로 널리 퍼져 있다. 문화적인 물이라고 하면 문화의 분위기, 그쵸? 문화 자체, 이것을 공급하는 것에 우리가 반복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너무 갑자기 딱 킥이 나오니까 여러분들한테 정말 내가 설명하기 너무 어려운데 자,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문화적으로 깊이 자리 잡은 거야. 반복에 대한 믿음이. 알았지? 그리고 또 어디에 있어요? In every how to succeed manual and handbook인데 매뉴얼은 아까 설명서라고 얘기했고요. 핸드북은 안내서예요. How to succeed. 자, 이거 하이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공하는 방법이죠. 모든 성공 설명서와 안내서에도 있는 거야. 뭐가? A belief in repetition. 자, 여기서 every가 앞에 나왔기 때문에 이 매뉴얼하고 핸드북 다 단수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에 있어요? 여기 in이 생략됐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And every sport and business autobiography. 그리고 모든 스포츠 및 비즈니스 자서전에도 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나 기업가의 자서전에도 있다. 무엇이 있다? 바로 a belief in repetition입니다. 알겠죠? 저는 여기서 a belief in repetition 이것이 나오지 않을까.
빈칸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빈칸.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봐.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노력하지 않아도 니들은 잘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문화권은 없습니다. 하다못해 기도라도 열심히 반복적으로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리고 성공 설명서 안내서 이런 거 보면은 뭐 그런 책자들 있잖아. 반복이 힘이다. 뭐 그래서 뭐 10,000시간을 하면 뭐 너는 뭐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10,000시간을 어떤 것을 꾸준히 하면 전문가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 그리고 뭐 그런 스포츠인이라던가 아니면 사업가들 얘기 들어보면 똑같아요. 사업가들은 내가 망하고 또 망하고 망했지만 요번에 또 도전해서 성공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특히 스포츠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얘기합니다. 요즘 굉장히 핫한 분 추성훈 씨 너무 재밌잖아. 그치? 요즘 추성훈 씨 유튜브는 다 보고 있어. 너무 웃겨. 근데 그분도 지금 보면은 자기가 엄청나게 노력하고 반복하고 연습하고 이런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난 여기까지 왔다라고. 자, 이런 belief in repetition, 반복에 대한 믿음은 문화적으로 일단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in the cultural water supply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자기계발서라던가 자서전에서도 반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There's a reason that.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 Coaches, music instructors, and math teachers often learn their students through drills 라고 했는데, 맞아요. 자, 지금 근데 왜 여기 매스 티처는 나왔는데 왜 잉글리시 티처 안 나왔니? 나 좀 속상하네. 어쨌든 자, 지금 요 대신요. 요 대신 리즌을 설명하는, 리즌의 내용을 설명하는 동격절을 이끄는 명사절 접속사 되겠습니다. 그래서 coaches, 코치라던가 운동 코치겠죠. music instructors 하면은 음악 강사, 그리고 math teachers, 수학 교사들은 often learn their students through drills. 자, 여기서 요 표현 주목해 봅시다. learn하고 through drills 하면은 훈련시키다 라는 뜻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들의 학생을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followed by more drills 했는데, 이건 이제 과거 분사구죠. 그리고 나서 또 이어집니다 라고 하는 followed by, 무엇에 의해 이어짐을 당하다인데 이게 수동태인데 우리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무엇이 따라온다. 요 by 뒤가 따라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연습을 또 그 뒤에 이어진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followed by가 나오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어진다. 무엇이 이어진다? 그 뒤가, 요 by 뒤가 이어진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더 많은 연습이 이어집니다. Perform 100 A minor scales. A minor scales라고 하면은 이게 A 단조 음계 정도 되나 봐요. 나는 음악을 몰라. 난 음악을 알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난 이거 잘 모르는데 A minor scales 하면은 A 단조 음계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것을 한 100번, 100로 100번 연습하면, 아니면 또 뭘 연습해? Free throw, 자유롭게 투구, 그러니까는 공 던지는 것, 자유롭게 공 던지는 것, 그리고 또 아니면 토킥, 발가락으로 차는 것, 그치? 발가락으로 차는 거야. 발가락 얼마나 아플까? 근데 그거를 100번 해봐. 발가락이 엄청 강해지겠죠? 그리고 자유롭게 던지는 것도 내가 정말 이 방향으로 이렇게 틀어서 갈 거야. 저 방향으로 틀어서 갈 거야. 다 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을 100번만 연습을 하면, 그러면 in the afternoon 연습해라 라고 지금 이거 명령문입니다. 연습해라. 그러면 and you will see progress. 당신은 향상을 보게 될 것이다. 네. 그렇지만 저는 그건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선생님이 요즘 새로 시작한 게 있거든. 지금 선생님이 귀에 이명이 되게 심해요. 맨날 수업할 때마다 어디가 아프다 그러고 무슨 일이 있다 그러고. 자, 미안해요. 근데
이제 나이가 이만큼 됐고 내가 너무 일하느라고 내 몸을 막 쓴 거야. 그래서 이명도 들리고 몸이 너무 힘드니까 요즘 스트레칭을 이제 아주 전문적으로 다시 시작했거든? 근데 이제 그걸 하면서 느낀 게 뭐냐. 아, 정말 몸이 많이 굳었구나. 그래서, 그리고 되게 아파. 그래서 이거 내가 계속 해야 될까? 하지만 100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100일 후에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그 사람 상 준다. 근데 나 정말 100일 동안 매일매일 해보려고. 그러면 좀 유연해지고 살도 빠지지 않을까? 나 지금 너무 심하거든. 선생님 거북목이 장난이 아니야. 진짜 거북인 줄 알았어. 옆에서 보고 거북인 줄 알았는데 이제 진짜 할 거예요. 100일 후에 나에게 물어보세요. 선생님 아직도 스트레칭 하고 계세요? 그러면 네 하고 대답할 수 있게 여러분하고 약속했으니까 매일매일 열심히 해서 네, 정말 더 수업의 퀄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do another 100 다시 200번을 해라. another 다시 또 다른 200번을 한다면 you will see more still. 당신은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뒤에 more still 이게 좀 약간 이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 still은 비교급을 강조하는 부사예요. 비교급 강조 부사 선생님이 작년부터 그렇게 외쳤는데 아직도 안 외웠으면 지금 가르쳐 줄게. 지금은 외우자. 자, emphase라고 외우시면 된다고 했지. emphase로 외우시면 정말 정확합니다. even, much, far, a lot, still. 그치? 외우기도 쉬워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요 비교급 강조하는 애가 비교급 앞에 오는 걸 봤을 겁니다. still more가 돼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사실은 이렇게 more still도 자주 쓰입니다. 자주 쓰여요. 그냥 뭐 아주 자연스러운 거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자 이것은 more still 했을 때는 한층 훨씬 더 많이 하는 그런 그래서 여기서도 훨씬 더 많이 라고 하는 강조의 느낌이 세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생략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progress가 생략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당신은 더 많은 진전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뭐 요 정도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야, 이 지문 좀 약간 용두삼이 아니냐? 앞에 그렇게 어렵게 시작했다가 뒤에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메 웬일이요?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순서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어떤 유형으로 나올지 우리 정리해 봅시다. 일단 주제요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제요는 나올 수 있겠고 그리고 아까 제가 어법, 앞문장은 어법 아니면 서술형이야. 이거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빈칸이 있다고 했고요. 빈칸. 순서. 정도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 지문이 순서로 나온다면 좀 잔인할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논리적인 흐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이 글의 흐름을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 요거 말씀드리면서 일단 뒤에서부터 잡아본다면 there's a reason 하는 요것이 C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repeatedly head down 자, 요 부분이 B가 될 거고요. 앞에서 maybe 하고 나서 we don't까지가 A. 이렇게 순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빈칸 어디 나올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법 서술형 부분 맨 앞문장 정말 어렵다고 하면서 선생님이 한 4분 설명했을걸? 굉장히 길었지. 그 다음에 주제 제목 요지를 보겠습니다. 자, 주제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 특정 기술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몰입 과정과 반복 학습의 가치. 이것이 바로 주제입니다. 그래, 맞아. 우리 아들이 9살 때는 쌍절곤을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그 쌍절곤을 지가 맞아! 아파! 막 이러면서 지가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 제가 왜 저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 행동이 좀 이해가 가네. 여러분들도 분명 있었을 거예요. 지금 사실 우리가 그 공부하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이 연습을 하잖아. 어떤 연습을 할까요? 단어를 외우고
단어 외우는 것도 계속 단어 이제 암기 반복이잖아, 그치? 그리고 뭐 일단 많이 읽고 해석하고 이런 연습들을 많이 하잖아. 그런 연습이 진짜 여러분들 실력을 키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어렸을 때 본인이 어떤 것을 연습하고 연마하는 것에 집중했는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나서 영어 단어를 암기한다던가 해석을 한다던가 문장 분석을 하는 것, 이것에 집중해서 연습을 하세요. 내가 여기서 연습하지 말라고 하는 건 뭐야? 문제 푸는 거야. 여러분, 문제를 푸는 걸 연습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냥 감으로 때려잡는 연습만 하게 될 거고요. 그걸 200번, 500번 한다고 생각해봐요. 1000번 한다고 생각해봐요. 문제를 완전히 잘못 푸는 그것의 달인이 돼버립니다. 오답을 찍는 것에 달인이 돼버려요. 아니요, 나는 이렇게 1000번은 다 맞았으니까 정답을 잘 골라내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닐까요? 아니요, 수능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한 독해와 그리고 정확하게 지문을 장악해서 분석해서 문제 답을 제대로 골라낼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렇게 계속 그냥 문제를 쭉 갖다 기출문제 쭉 갖다 계속 풀면서 나 지금 풀고 있어. 와, 오늘도 1등급이네. 오늘은 뭐 2등급이네. 재수가 없었구나. 오늘은 피곤해서 3등급이구나. 이러면서 계속 문제만 풀어제낀다. 굉장히 아주 위험합니다. 차라리 틀린 오답을 복습하는 것을 100번 해보세요. 틀린 오답을 분석하고 내가 왜 틀린 답을 골랐고 옳은 답을 어떻게 해서 다시 골랐지를 계속 쓰면서 그 연습을 500번 하신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1등급이 아니라 100점도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유명하신 분이 영어 수능 점수 100점 필요하지 않다고 되게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소리입니다. 내가 100점을 맞겠다라고 생각해야 1등급이 나오고 2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요 시즌 때가 선생님이 지금 이게 이제 2월인데요. 요때 이제 추가 합격 소식이 많이 들리거든요. 그때 정말 아쉬워하는 것이 영어가 조금 더 높았더라면이라는 얘기 되게 많이들 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공부할 때 확실하게 해두세요. 근데 영어만 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국어랑 수학 되게 중요하죠. 사탐, 과탐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어를 공부할 때만큼은 제대로 된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오답 분석을 하면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연습을 하세요. 알겠죠? 나 또 이렇게 잔소리 너무 많았네? 자, 그 다음에 제목 어떻게 나올까요? 제목 보겠습니다. 미안해. The Power of Repetition. 자, 이게 하나의 제목이 될 수 있겠고, 아니면 How We Master Skills Through Obsession.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중독을 통해서, 집착을 통해서 이제 기술을 연마하는 방법. 이렇게 또 제목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13강에 2번 마쳤습니다. 너무 쉬워서 뒷부분은 그지. 뒷부분은 너무 쉽고 그리고 앞 문장만 좀 어려웠습니다. 이제 3번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오늘 말씀드렸던 학습 조언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라면 공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로 시간이 없다고 바쁘다고 그냥 문제만 풀고 나 다 맞았으니까 됐어 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점점 불안해지실 겁니다. 수능이 가까워져 오면서. 왜 자신의 실력에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3번에서 뵐게요. 지금
디자이너 되고 싶어 하는 학생들 많을 거예요. 요즘 패션 디자이너 말고도 다른 디자인, 차량 디자인이라던가, 여러 가지 디자이너들이 엄청 많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 디자이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질문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함께 공부해 볼게요. Designers do not merely solve the problems people face today. 자, 디자이너들은 그냥 단순하게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 사람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해서 관계되면서 목적격 절이 지금 이렇게 뒤에서 problems를 꾸며주고 있지만은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됐지요. 잘 생략될 수 있는 것 꼭 알아두시고요. 나 왜 이렇게 못생기게 그렸니? 예쁘게 그리고 싶은데. 그리고 그렇지 않고 그다음에 they also create. 그들은 또한 창조합니다. new meanings. 새로운 의미를 창조한대요.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 A process also known as design-driven innovation. 그래서 디자인이 주도하는 혁신, 디자인 주도 혁신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뭐뭐로서죠. 그래서 알려진 그런 과정이다. 자, 지금 여기에서 process하고 also known 사이에는 which is가 생략됐어요.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됐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 분사구가 오게 된 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 봤을 때 a process라고 했잖아요.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앞에 나오는 create new meanings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것, 바로 그것이 어떤 과정이다? 디자인 주도 혁신이라고도 알려진 과정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디자인이 그냥 아름답게 보이게 만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 가지의 의미를 많이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디자인 자체가 무언가 주도해서 혁신을 일으킨다는 것, 이것에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봐봐봐.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가 스마트폰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을까? 새로운 가치, 새로운 의미는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더 많이 생긴 거 아닐까? 한번 보자고. Innovative value creation. 혁신적인 그런 가치 창출은, 가치 창조는 is based on, 기반을 둡니다. 무엇에 기반을 둡니까? More fundamental insights about people and society. 사람과 사회에 대한 그런 more fundamental, 더 근본적인 통찰력에 기반을 둡니다. 여러분 통찰력이 뭔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통찰력은 안을 들여다본다. 핵심을 들여다보는 능력. 알았지? 그 안에 어떤 원리를 들여다보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회에 대해서 더 깊이 들여다보는, 그래서 그걸 이해하는 그런 능력에 기반을 둔다는 거예요. 혁신적인 가치 창출은 and is often enabled by 라고 했는데, 자, 여기 이거 수동태지. 그리고 흔히 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에 의해 가능하게 됩니다. By advancement in technology. 기술 발전에 의해서 가능해집니다. 지금 계속 가치 창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Value creation. Innovative value creation. 그리고 아까도 여기에서도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지문 읽어봅시다. 그러면서 이제 얘가 나오죠. 그렇지.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consider the mobile phone. 휴대전화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In a classic Dutch television program. 클래식이라고 하면 고전의 이런 뜻이지만 대표적인도 됩니다. 더치는 네덜란드애죠. 네덜란드의. 그래서 한 대표적인 네덜란드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People on the street. 길거리에 이제 있는 사람들이 질문을 받았어요. 이건 질문받다라는 수동태입니다. 왜 질문받다예요? 뒤에 지금 간접 의문문인데, 자, 이 간접 의문문은 의문사가 없기 때문에 뭐뭐인지로 해석이 되는 whether가 온 겁니다.
whether they would like to have a device.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people이지. 이 거리에 있는 이 사람들이 would like to, 뭐 하고 싶은지, 갖고 싶은지를 물어보게 이제 갖고 싶은지를 질문을 받은 거예요. 어떤 걸 갖고 싶냐면 a device, 기기인데 그 기기는 어떤 기기야? 주격관계 대명사절이 옵니다. would allow them, 그들에게 허용하는 거야. 무엇을? to make phone calls. 자, 그러면 이거는 목적 보어지. 24/7 이라고 하면은, 자, 이거 무슨 의미예요? 24시간 7일. 일주일 내내 24시간 동안 from wherever they were. 그들이 어디에 있건 간에 그곳에서 24시간, 하루 24시간 혹은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항상이겠죠, 그쵸? 항상 자기가 있는 곳에서 전화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계를 갖고 싶으냐고, 갖고 싶은지 질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The typical response, 일반적인 대답은 was that,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Such a device would not offer any added value. 그러한 기계는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그 어떤 부가가치도. 자, 여기 not이 쓰였기 때문에 any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부가가치, 뭔가 더 첨가되는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 부가가치 굉장히 많이 쓰잖아. 요 added value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부가가치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추가적인 어떤 가치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고, and that its use would be totally superfluous. 그것의 사용은, 그러한 기계의 사용은, 자, it라고 하는 건 such a device를 가리키겠죠. 24시간 7일 동안 내내 계속 전화가 가능한 그런 기계는 would be totally superfluous. 자, 아주 불필요하다. 넘쳐 흘러, 너무 과해서 넘쳐 흐른다, 불필요할 것이라고, 전적으로 불필요할 것이라는 그런 것이 바로 일반적인 대답이었습니다. 되게 신기하지? 그때 이제 휴대폰이 없었을 때야. 근데 사람들은 왜 항상 전화를 해야 돼? 라고 필요성을 못 느꼈고,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는 언제나 좀 그런 편이에요. 처음에는 에이, 그게 뭐야? 그게 왜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기술은 만들어지는 걸까요? 사람들이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어떤 똑똑한 선구자 한 명이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언젠가 누군가는 빨리 만들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걸 만들어냈어? 근데 이게 이러한 의미로 쓰여질 수 있구나. 이게 우리에게 어떠한 가치가 될 수 있구나. 이건 그 이후에 사람들이 느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전혀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자, 스마트워치 생각해봐요. 시간은 이제 핸드폰으로 보면 되는데, 그리고 워치로 하면은 문자 보내기나 이런 게 되게 복잡하고 귀찮을 텐데 누가 스마트워치를 사겠어? 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헬스케어 기능이 있죠. 내 심장이 어떻게 뛰는가부터 시작해서 지금 살아있는지 좀 위급한 상황인지 이런 거를 다 캐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스마트워치에. 그리고 또 많은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들이 핸드폰을 학교에 가져가면 학교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스마트워치를 채워줍니다. 그걸로 게임은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지금은 스마트워치가 아주 잘 쓰이고 있죠. 근데 예전엔 몰랐다니까 그게 왜 필요해? 항상 뭔가 혁신적인 것이 만들어질 때는 많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것이 왜 필요한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That program was made in 1999. 그 프로그램은 1999년에 만들어졌고요. And now, 이제 20 years later. 20 years later가 아니고 지금 26 later죠. 26 years later죠. 자, 20년이 지난 지금에 we can simply not imagine a world.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A world without handheld communication devices. handheld가 손에 딱 맞는 손에 쥐고 다니는 이런 의미지만 이게 portable의 의미가 있죠. portable. portable. 이렇게 돼서 휴대용.
이랑 똑같습니다. 이런 휴대용 통신기기가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도 없죠. 선생님만 해도 다닐 때 스마트워치는 가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한데 일단 휴대폰은 꼭 있어야 돼. 휴대폰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미니 아이패드는 꼭 갖고 다녀야 돼. 왜냐면 그냥 아이패드는 좀 무겁잖아. 그래서 학원에 보통 두고 집에도 하나 있고 그리고 미니 아이패드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네. 이 핸드폰이랑 휴대폰이랑 그리고 나서 스마트워치는 가끔 하고 싶은 나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은 휴대통신 기기가 없는 세상 정말 상상하기도 힘들고 선생님 아들이 만약에 그런 기계를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얘랑 연락이 안 되면 어떡하지? 얘가 어디 있는지 내가 모르면 어떡하지? 막 별 생각을 하게 되거든. Design Driven Innovation. 자, 이렇게 디자인 주도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is about 무엇에 관련된다, 무엇에 관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Translating user insights. 이 사용자의 통찰을 translate A into B예요. 무엇으로 바꾸는 것. 알았지? translate into. 사용자의 통찰을 무엇으로 바꿔요? 바로 propositions. 으로 바꾼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 proposition 여기서 명확하게 어떤 의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 proposition은요, 일반적인 의미를 보자면, 첫 번째 제안, 두 번째 명제, 세 번째 계획, 네 번째 아이디어 등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translating user insights into proposition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용자의 이 통찰, 사용자의 인사이트를 이제 새로운 가치나 개념으로 바꾼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proposition의 내용상의 의미는 바로 새로운 가치를 제안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그러니까 명제에 가까운 거지. 그래서 사용자의 통찰을 이제 새로운 가치를 제안하는 그런 개념으로, 새로운 의미로 바꾸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디자인 주도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리고 나서 이 new meaning은 이게 들어간 거고요. 그냥 삽입된 그냥 하나의 단어일 뿐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요 that,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love 다음에 목적어 없죠. wanted or needed 다음에도 목적어가 없어요. 자, 이 that은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리고 선행사는 뭐가 될까요? 바로 앞에 나오는, 바로 앞에는 아니고 요 앞에 proposition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해. 그렇지만 but never knew they wanted or needed. 그들이 그 이전입니다. love는 현재죠. 요거 어법으로 나올 수 있겠어요. 지금 현재는 좋아하지만 과거에는 절대 몰랐어. 자기들이 원하거나 필요로 한다는 것을 절대 몰랐었던 그런 새로운 가치. 알았지? 그러한 가치로 그 사용자들의 통찰을 바꾸는 것에 관한 것이 바로 무엇이다? 디자인 주도 혁신이라는 겁니다. 디자인이 주도하는 혁신. 이 마지막 문장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는 하고 있었어요. 디자인 주도 혁신이라는 게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마지막에 한 번 더 강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은 좋아하지만 정말 필요성을 몰랐었던 때 깨닫기도 전에 그 전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뭐다? 바로 이런 디자인 주도 혁신이다라는 것을 이 마지막 문장이 강조하고 있어요. 내용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 저는 빈칸으로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빈칸 translating부터 여기 preposition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love, 그렇지만 knew, they wanted or needed 하는 이 부분 때문에 또 어법으로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마지막 문장 좀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렇네요. 자, 지금 일단은 어떤 문제로 나올 것인가 보면은 일단 선생님은 항상 말씀드리죠. 주, 제, 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법 좀 나올 수 있다고, 그리고 빈칸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왜 순서는 좀 안 나오지 않을까?
다시 한번 볼까요? 순서가 나올까요? 저는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너무 눈에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그래도 흐름은 잘 기억해 두세요. 선생님이 뒤에 정리한 표도 있잖아요. 그죠? 꼭 해주세요. 자, 그러면 주제 어떻게 될까요? 디자인 주도 혁신이 기존 문제 해결을 넘어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 이렇게 될 거고요, 주제. 그리고 제목은 Design Driven Innovation 한 다음에 콜론하고 Creating What We Never Knew We Needed. 자, 이 부분이 이제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제목 같은 경우에는 제목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 있겠네요. 왜냐면 이제 이 본문에 있는 단어를 활용해서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테니까요.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13강에 3번 해봤습니다. 13강의 4번은 말이죠. 뒤에 나오는 영상이 이제 항상 저희 그 수업이 끝나면 뒤에 영상 나오잖아요. 뒤에 나오는 영상이 아마 제 책상을 보여주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재밌겠죠? 저도 설레요. 저 얼굴은 안 나와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라이크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학교에서 사물함 어떻게 꾸미세요? 보통 여학생들 보면은 사물함 안에다가 자기 좋아하는 그 아이돌 스타 사진 막 붙여놓고 예쁘게 꾸미기도 하더라고요. 남학생들은 그런 건 잘 못 보겠고. 근데 이제 자기가 있는 공간에 자기가 이렇게 공부하는 공간이라던가 독서실에서의 공간, 뭐 자습실에서의 공간, 어떻게든 내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예고드린 대로 선생님 그 책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저도 또 제 공간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것에 굉장히 집중하는 사람이어서 한번 보면 아,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 하고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4번 들어가겠습니다. Through the ups and downs of our lives and school and at work. 학교와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ups and downs. ups and downs라고 하면은 기복, 그냥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항상 그렇잖아, 우리. 되게 좋은 일이 있었다가 나쁜 일이 있었다가 나쁜 일이 있었다가 또 좋은 일이 있었다가.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ups and downs. 그래서 삶의 기복을 겪는 그 내내, through, 내내. The assuring stability of meaningful material objects까지가 주어부가 됩니다. 주어부가 너무 길면 조동사의 바로 앞까지가 주어부의 확률이 높다고 했고요. us 목적어, manage 목적 보어가 되는데 help는 준사역이기 때문에 us하고 manage 사이에 to가 올 수도 있습니다. 네, 목적 보어로 투부정사가 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reassuring이라고 했어요. 자, reassuring 하면은 안심시키는, 안심이 되는 그런 겁니다. stability 하면 안정감. 걱정을 없애주는 안정감, 안심이 되는, 안심시켜주는 그런 안정감. 무엇에? of meaningful material objects. 의미 있는 물건들의. 이 의미 있는 물건들이 여러분의 걱정을 없애주는 그런 안정감을 갖고 있는데 그 안정감은 can help us. 우리를 도와줍니다. 뭐 하도록? Manage our moods and emotions. 우리의 분위기와 우리의 기분과 감정을 관리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들 애착 인형이라던가 애착 이불이라던가 그런 게 있죠? 난 없었어요. 나는 없었다? 그래가지고 좀 그런 게 서운하더라고, 나중에 크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은 애착 인형이나 애착 이불을 갖게 하려고 되게 많이 사준 거야. 그래서 걔도 없어. 뭐 이렇게. 나 진짜 이 집안 어쩌면 좋아. 그래서 그 친구도 이렇게 없어요. 자, 애착 인형이나 애착 이불이 없고, 많아.
그냥 모든 물건이 다 애착이 있는 그런 곳이라서 집이 항상 어지럽습니다. 자, when we engage in such environmental self-regulation. 자, 우리가 engage in 하면 어디에 참가하다, 무엇을 하다라는 의미죠. 그러한 환경적 자기 조절을 할 때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환경적 자기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 전체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나 직장에서 어떤 우리가 걱정을 없애주는 물건을 가지고 있고 그 물건이 주는 안정감이 우리의 이런 기분과 감정을 조절하게 해준다라고 해서 이 내용 전체가 다 such environmental self-regulation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환경적 자기 조절을 우리가 할 때 we rely on 우리는 의존합니다. 어떤 신호, cue 하면 실마리도 되고 이제 신호도 되죠. 어떤 신호에 의존하냐면 outside ourselves. 우리들 자신의 밖에 있는 그런 신호에 의존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cues하고 outside ourselves 사이에는 which are가 생략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하기 위해서 우리 밖에, 우리 외부에 그런 신호에 의존하는 걸까요? To maintain the kind of equilibrium inside ourselves. 자, 우리들 내부의 그런 일종의 평정을, equilibrium 하면 평정, 알았지? 동등한. 그래서 그런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외부의 신호에, 자기 외부의 신호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요 뒤에 대절이 또 나와 있고요. 이 대절이 지금 that facilitates the pursuit of our goals 라고 돼 있어서 우리 목표 추구를 촉진시키는 하고 요 대세 선행사가 무엇이 될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이 대세 선행사는 바로 앞에 나오는 equilibrium inside ourselves가 됩니다. 그래서 요 that. 그래서 equilibrium 자체가 평정이라는 불가산 명사니까 여기 이렇게 facilitates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표의 추구를 촉진시키는 우리 내부의 평정, 그런 종류의 평정을 유지시키기 위해 우리는 외부의 신호에 의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 rely on하고 같은 동의어를 이제 해보자면 count on도 되고요. depend on도 되고요. 꼭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In a study of middle-level professionals, 중간급 전문자, 중간 수준의 전문가의 연구에서 그레고리 로렌스인데 이 사람은 미시간 플린트 대학의 이제 매니지먼트 프로페서라고 하면 경영학입니다. 매니지먼트. 그래서 경영학 교수인 이 사람은 해서 지금 여기 동격으로 그레고리 로렌스를 꾸며주는 동격구가 들어가 있고요. 핵심 주어는 그레고리 로렌스예요. 이 사람은 발견했습니다. 뭘 발견했나요? Incorporating personal items into their workspace. 자, 그러면 여기서 같이 암기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incorporate into예요. 포함시키는 겁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물품들을 그들의 업무 공간에 포함시키는 것은 해서 지금 동명사 주어죠. incorporating이 동명사 주어고 그렇게 하는 것은 도와줍니다. 그들이 뭐 하는 것을 목적 보어 relieve 지금 동사 원형 나왔지만 사실은 helped가 준사역이어서 to 부정사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들이 뭘 할 수 있게 해줘요? Relieve the emotional exhaustion brought on by a stressful job. 이 스트레스가 많은 일로 인해서 brought on 이것도 약이 되는 이라고 하는 과거 분사인데요. 자, 이거 그냥 동사로 한다면 bring on이 되고요. 야기시키다입니다. 근데 내가 야기시키다라고 할 때 bring about을 더 많이 시켰어요. 더 많이 얘기했어요. bring about. 그리고 나서 give rise to. give rise to. 그 외에는 뭐 result in이라던가 너무 쉬워. 이 result in하고 그 다음에 cause하고 read to까지. 여러분
이거 안 외워주면 나 정말 속상할 거야. 약이 시키다예요. 근데 지금 이건 약이 되는이니까 원래는 여기에 which is가 생략된 겁니다. 항상 주격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분사 구문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돼서 그 스트레스가 많은 일로 인해 생겨나는 정서적 고갈, exhaustion이 완전 피곤해서 뻗는 그런 거잖아. 그치? 그래서 고갈, 완전히 힘을 다 써버리는. 그래서 정서적 고갈, emotional exhaustion 같이 외워주세요. 이 정서적 고갈을 완화시키는 것을 도와줍니다. 무엇이? 이렇게 개인적인 물건들을 그들의 작업 공간에 포함시키는 것, incorporating A into B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장인데요. 어렵지 않은데 괜히 깁니다. 특히 for employees, 특히 어떤 직원들이냐면 그 직원들에 해서 소유격 관계대명사 나왔거든요.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나온다면 얘는 꼭 어법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의 사무실 환경이 did not offered 제공하다도 되고요. 뭐뭐 할 여유가 되다도 돼요. offered는. 근데 이제 제공하지 않아 much privacy, 많은 사생활의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그런 사무실 환경을 가진 직원들에게는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실은 for 구예요. 그러니까 전치사 for 구입니다. 그리고 나서 being able to personalize their work area, 그들의 그 작업 환경을 개인화할 수 있는 것은 에서 동명사 주어가 나왔지. 개인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with photographs, posters, comic strips, mugs, 그래서 사진, 포스터, 만화, 머그컵 등으로 자기 업무 공간에 이렇게 personalize, 개인의 필요에 맞출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기까지가 다 주어보고요. helped them, 그들을 도와줍니다. 뭐 하도록 도와줍니까? 지금 help 목적어 목적보어 문장이 세 번째예요. 그죠? 그리고 나는 역시나 help는 준사역이라서 목적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도 올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to carve out their own space, 자신만의 공간을 carve out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개척하다요. 개척하고 inscribe, 새기는 거야. 여기서 it이 나온 거는 요거는 요 it은 바로 앞에 나오는 their own space입니다. 네, 자신의 공간에 새겨요. 무엇을 가지고? with personal meaning, 그 개인적인 의미로 새기고 개인적인 의미를 갖고 새기고 and thus 따라서 create a kind of sanctuary at work. 이 직장에서 일종의 안식처, sanctuary, 안식처를 만들게 돕는다고, helped, 돕는다고 이렇게 Wright, Lawrence and his co-authors 했는데 뭐 마지막은 중요하지 않는데요. 사실은 이 Lawrence co-author들이 썼다, 이런 내용들을 썼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는 요 마지막 거는 뒤로 빼면서 도치를 일으켜줬는데 가끔 이런 표현도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문장 좀 더 자세하게 보신다면 일단 병렬 구조가 목적보가 carve out 하나 있죠. 그 다음에 inscribe, 그 다음에 create 해서 이게 병렬 구조가 된다는 것 꼭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동명사 주어 나왔고 소유격 관계대명사 나온 것까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너무 뻔했어요. 사실 여러분 좀 요번에 수능 특강이 많이 쉬운 편입니다. 저도 수업하면서 이래도 되나? 라고 할 정도로 조금 쉬워요. 근데 이렇게 쉽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쉽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모의고사나 수능은 절대 쉽지 않을 겁니다. 그게 왜 쉽지 않은가를 설명해 줄게. 옛날 영어 상대평가였을 때, 그치? 이럴 때보다도 훨씬 더 지금 쉬운 편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좀 쉬운데.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문해력이 사실 10년 전 학생들보다 상당히 문해력이 조금 모자란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이 영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자꾸 기술을 쓰려고 합니다. 많이 속상합니다. 기술이 아니고 자기 실력으로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다수의 이런 그 유튜브에도 올라오는 수업들을 보면은 자꾸 기술을 얘기해요. 기술을 얘기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독해를 잘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정확한 독해를 할 수 있는 가운데 지문의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답률을 높이기 위해서 기술을 쓰는 거지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독해나 문법이 어법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만 기술 수업을 막 이렇게 많이들 듣고 많이들 해요. 그러면 결국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저는 이거 총체적 난국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13강의 4번 상당히 쉽지만 여러분들 이거 쉽다고 수능 특강이 쉽다고 너무 마음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에 테스트 부분에 가거나 하면 좀 어려워지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절대로 평가원은 여러분들의 실력에 맞춰서 타협할 생각이 없습니다. 자, 의대 이 정원도 늘고 해서 점점점 영어를 잘하는 여러분들의 선배님들이 시험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분들과 싸우셔야 돼요. 정말 절대적으로 자신의 독해 실력, 문법 실력, 어휘 실력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거 돌아가는 것 같아도 이 길이 제일 정확하고 빠릅니다. 알겠죠? 여러분 화이팅이에요. 자, 이렇게 잔소리만 자꾸 하는데 자, 일단 보자. 이렇게 해도 15분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잔소리한 거예요. 일단 이 지문은요. 주제요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주제, 제목, 요지 나올 수 있으면서 자, 그 다음에 어법과 어휘 좀 신경 많이 쓰세요. 짧은데 어휘들이 조금 어려웠어요. 알겠지? 자, 그러면 주제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주제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직장에서의 개인적인 물건이 감정 조절과 심리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 근데 특히 직장에서의가 안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제목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 personal objects as emotional anchors. 앵커가 닷도 되지만, 그치? 이렇게 심리적 안정을 느끼게 이렇게 꼭 눌러주는 느낌으로써 쓰인 겁니다. 그래서 정서적 안정으로서의, 안정을 시켜주는 것으로서의 개인 물품, 이런 제목도 됐고요. 그 다음에, how we regulate stress through our environment. 우리가 우리의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방법. 이런 제목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큰일 났다. 선생님 지금 목이 따끔따끔하다. 큰일 났다. 나 며칠 전에 작년처럼 목이 안 아파서 다행이에요 라고 했더니 드디어 나 큰일 났다. 오늘 일단 수업을 끝내고 그리고 빨리 이제 몸 관리를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13강에 4번 마쳤어요. 이제 바쁘게 또 14강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여기가 바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는 수업이 녹화되는 제 원장실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원래 이렇게 잘 안 하는데 목이 너무 건조하면 안 돼서 지금 이제 겨울에는 저렇게 물을 끓여갖고 계속 이제 습도를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목이 너무 안 좋아요. 자,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내 설명을 기다릴 때도 있고 1대1로 수업하니까 뭐 칠판은 뭐 이렇습니다. 가정법 열심히 가정법을 또 이렇게 설명해 놓고 이거 이제 애들 많이 보여줘요. 마지막 문법이니까 이건 꼭 알아야 되는. 자, 여기 뭐 제 가방하고 뭐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 학원 약국이 있습니다. 목에 관련된 거 뭐 반창고 통이고 타이레노 이제 굉장히 센 거랑 약한 거랑 둬서 이제 아이들이 아플 때 주고 있어요. 약국 같은 데인데 마약은 없어요. 절대 없겠지.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가 이제 제 일하는 자리입니다. 아, 되게 지저분하게 보이네. 개인 물품을 안 갖다 놓을 수가 없어요. 이제 여기서 정말 하루에 3분의 1 이상을 보내니까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이제 내 마음에 심리적 안정을 주는 여러 가지 이제 나의 이런 물품들을 꽂아놓는 이런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제 앉아서 보면, 네, 이제 요 마이크입니다. 이 마이크로 이제 아이패드를 통해서 수업을 하고, 모니터가 좀 커요. 모니터는 이제 여러 가지 띄워놔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요즘 코가 막혀서 콧뻥, 콧뻥, 그리고 입술 마르지 않게. 이거 되게 좋다? 진짜 좋아. 최고야. 립밤으로 최고고, 이렇게 돼서 망지우개도 있고. 이게 여러분들 수업 가끔 이렇게 할 때 이 소리 나는 거, 이거 여기서 이걸로 녹음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그리고 제 교재들이랑 이제 제 달력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되게, 보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 앉아서 보통 여러분들의 이 수업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가끔 스트레스 받으면 닌텐도로 지금 버블버블 하는데 기다리고 있어. 모동숲. 나오면 꼭 하려고. 이제 요번에 또 새로 나온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아령. 내 얼굴이 아슬아슬하게 나올 뻔했네요. 절대 안 돼. 이미 나온 게 있어. 근데 걱정이야. 자,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업을 만들고 있는 제 자리. 굉장히 개인적 물품들이 좀 많아요. 이거 내가 졸업한 우리 MBA 학교에서 준 문진도 있고, 여러 가지, 내 핸드로션이라던가, 이렇습니다. 이거 좀 내 자리처럼 해놔야 좀 마음에 안정이 오더라고. 그래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목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요. 많이 좋지 않아서 오늘은 녹화를 못했어요. 사실은. 지금 굉장히 걱정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밀리면 안 되는데, 어떻게든 집에 가서 빨리 또 목을 해결해서 내일은 좀 잘 녹화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